예, 에,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내신 서정욱 변호사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청와대 개편이 이제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전에 이병기 비서실장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으로 교체됐다는 것,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총선 이후에 참패해서 굉장히 지금 청와대라든가 예. 또 여당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예. 상황에서 분위기를 일시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건데요. 예. 그러나 두 분이 다 원만한 스타일이고요. 예. 네. 그러나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기대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행정가로서 서울시장을 했었고 충북도지사를 3차례나 연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 내각에서는 지역발전위원장을 했는데요. 그때도 원만하고 무리 없이 지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단 신뢰와 또 그런 신임을 받고 있는 측면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행정가로서 국정의 전반적인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좀 아쉬운 것은 예. 어떤 정무적 감각이랄까요? 예. 좀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라든가 또 여당과의 지금 갈등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야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거나 또는 그 여야 의원들과의 관계가 사실 그동안 밀접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래전에 사실은 뭐 그런 행정 충북도지사라든가 그런 2006년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사실상 현장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메워나갈 것인가. 그러나 굉장히 원망하고 신망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재 좀 동요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을 좀 잘 분위기를 잡고 박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신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소 야대가 되고 3당 체제가 되고 이런 어떤 그 정치권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발탁 배경이 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야당과의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정무수석이라든가 신임 이제 정무장관이 임명이 될 텐데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여야 간의 협상으로 잘 이끌어낼 것인가. 특히 아주 갈등이 되는 현재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일단 노동개혁이라든가 경제 관련 이슈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세월호라든가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굉장히 휘발성이 큰 이슈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야당과 원만하게 얘기할 것인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당히 다른 정치 스타일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화합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주목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밖에 이 교체된 인사들을 보면 이번에 일단 소폭이었지만 경제 측면을 우선적으로 조금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예.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경제수석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첫째는 이게 박근혜 정부가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 부족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경제 실정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안종범 수석이 경제 수석이 어떻게 보면 책임자인데 예. 다시 이게 정책 조정 수석으로 옮긴다. 네. 이거는 이제 기존의 경쟁력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예. 그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도 좀 그 점이 아쉬운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새로 경제수석이 된 강석훈 의원 예. 이분도 이게 거의 정책은 안종범 수와 거의 똑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위스콘신 동문이고 정책이 거의 어떤 반대 목소리가 없다는 거죠. 정말 네. 이게 그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왜 경제만 교체하는지 예. 가장 이게 큰 문제는 총선 참패 정무수석은 그대로 두고 경제만 이게 바꾼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이슈들은 과거에 낙수 효과라든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분이 이 기획조정과 예. 경제 쪽에 포진한다면 훨씬 더 협조적인 그런 협치의 양상이 될 텐데 좀 같은 목소리의 그런 흐름이 되는 네. 것들 그리고 특히 정치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를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상에는 약간의 차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는 되는데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좀 큰 각오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일단은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을 개편한 것 아닌가 후속 조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속 조치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정무장관 지난주 금요일 여야 회동에서 정무장관 신설하기로 의견에 조금 접근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장관 같은 그런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무장관도 있고 또 일부 수석과 비서관도 일단은 좀 예. 개편할 수 있겠죠. 특히 정무장관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기환 정무수석을 일단 유임시켜 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과 적극적으로도 대화도 하고 또 여당 내에 지금 친박 비박 간의 갈등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의 여당 내의 안정적인 기조를 끌어가는 소통의 이 흐름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을 좀 잘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 경제수석 신임 경제수석으로 발탁이 된 새누리당의 강석훈 의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좀 여당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게 말한 것처럼 어떤 정책의 이게 다양한 목소리를 좀 반대 목소리든 쓴 목소리든 다양하게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한데 예. 강석훈 이분은 이게 옛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 참모, 예. 경제 거의 가정교사고 실제 그 안종범 정책의 어떤 경제 정책과 거의 색깔이 똑같거든요. 예.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그 점이 좀 아쉽다는 뜻이죠. 네. 예. 강석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 강남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이제 탈락하고 이제 청와대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그 결과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여야제 회동에 앞서서 이제 사전에 조금 물밑 그 뭐 조율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사전에 오늘과 같은 그런 참모진 개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의견 교환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현기환 정무수석이 사실은 야당을 방문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 내려간 상황에서 야당을 방문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은 여야 관계의 조율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그 만남에서도 그런 굉장히 밀도 있는 그런 얘기보다는 핵심적인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데는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일단 그런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나 그 당시의 분위기는 여야 원내대표들도 대통령의 정책을 존중하고 또 대통령도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과거의 관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 일부 합의를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좀 더 이왕이면 과감하게 협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야당의 요구도 좀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또 여당의 정책들,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야당에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상호 이 소통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 오늘 단계에서 좀 더 이 협치의 가능성, 또 상호 간의 여당의 양보, 청와대의 양보, 또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무장관직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떤 인사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무장관직만큼 이게 우여곡절이 심한 자리가 없는데요. 예. 계속 생겼다 폐지됐다, 생겼다 폐지됐다 하는데 앞으로 이게 좀 상설화될 필요가 있고요. 정무장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결국 이게 무임소 장관, 특임장관 같은 대통령의 특정한 임무, 예. 예를 들어 이게 노동개혁이면 노동개혁 이런 또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예. 거기에 수행하는 어떤 국무위원인데 예. 일반 장관처럼 이게 그 소관 부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정무장관의 가장 큰 역할은 제가 보기에 야당과의 소통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정무수석으로는 여당은 몰라도 야당은 직접 이게 소통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야당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역대 그 정무장관을 보면 전부 이게 정권 실세가 다 임명됐어요. 옛날 같으면 이게 이재호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게 정권 실세가 많이 거론되는데 김재원 의원이나 또 이게 조윤선 수석이나 예.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이게 정권 실세보다는 정권에 정말 쓴소리 할 수 있고 예. 우리 이게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예. 뭐 예를 들면 이게 정두원 의원처럼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게 정무장관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 수석은 안 되고 정무장관이어야 되는 뭐 이유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참모고 예. 예. 또 이게 그 정무장관은 국무회의 일단 참석 권한이 있으니까 예. 이게 입법으로 뒷받침되려면 국무회에 가서 발언도 하고 예. 이게 정무장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수석보다는 조금 더 좀 독립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자유롭게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야당과 국무회에 대화하는 데 참석할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야당과 소통할 때도 약간 더 자유롭겠죠. 아마. 조금 더 이제 권한도 좀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훨씬 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독립적이고 보는 거예요. 더구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요. 그 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직할인 비서 역할과는 사실 격이 완전히 다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무장관직이 이루어진다면 좀 그 역할을 좀 더 광범위하게 방금 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대통령과 마음이 통하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쓴소리도 하면서 야당의 입장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실 그동안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무수석의 문제점이 그거였거든요.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야당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야당의 입장도 반영하면서 여당의
또 이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기존의 정무장관 역할보다는 야당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역할이었었는데 이번엔 좀 더 열려 있는 역할로 더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이 대통령의 실세 신복이 아닐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도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을 좀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청와대 수석직은 없어지는 겁니까? 장관직이 생기면? 일단은 수석은 그대로 있으면서 있을 수 예,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없을 수 수도 있고 그것은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거론되는 달라있겠죠. 인물들이 전 정무수석들이 좀 거론되고 있어요. 조윤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재원 전 정무수석. 네,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신뢰가 깊고 특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은 복심이고 과거에 비서실장도 역임하신 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대신 야당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김재원 정무 특보였던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당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여야를 넘나들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갖춘 그런 좀 다선의 의원이 맡았으면 그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청와대에 앞서서 새누리당도 혁신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3선의 김용태 의원인데요. 이 비박 깨고 상당히 개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분인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결국 혁신위원장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외부의 영입, 정말 이게 외부의 참신 인사 영입을 저는 바랬는데 네. 예. 그거는 이제 무산이 됐고요. 당내에서 이게 결국 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내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번 총선의 그 대참패로 많은 인적 자원이 고갈돼 가지고 실제 그 인물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용태 의원은 왜 어떤 점이 좀 괜찮냐면 첫째는 일단 이게 그 수도권 예. 흠지 소위 그 양천을에서 예. 3선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게 그 아마 만으로 4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그 젊은 층과 예.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그동안 친박이 아니고 비박계로서 뭔가 이게 야당하고도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예. 이런 세 가지 점 때문에 당내 인사 중은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태 의원이 상당히 젊으면서도 굉장히 소신 발언을 그동안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새누리당 내 과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갈등 사안이 있을 때도 네. 본인에게 피해가 갈지라도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좀 고든 성격이고요. 예. 그리고 현장을 돌면서 지역구가 양천을입니다. 예. 그동안에 양천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사실은 야당 바람이 불었을 때도 지역을 잘 챙기고 또 정책 면에서도 야당의 의견도 잘 소통하면서 해온 그런 정치력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도 당선이 됐는데요. 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바른 소리,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좀 아픈 쓴소리일지라도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은 상당히 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중량감에서 과연 당내 70여 명, 80여 명 가깝게 되는 친박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사실 예. 원내대표단도 친박계가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정권을 받더라도 그 당내에서 공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비대위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새로운 혁신적인 안들을 꾸준하게 만들어낸다면 가능성도 보인다. 그래서 그런 한계와 가능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출범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초 정진석 원내대표는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전국위원회 열어서 이제 비대위원장 공식 이제 임명이 되게 되는데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이제 겸직을 하고 혁신위원장은 외부에서 모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이 좀 고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외부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게 그 정권을 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예. 실제 그 정권을 갖는 게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김종인 위원장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 이게 공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혁신위원장을 줘봤자 총선이나 공천권이나 아무런 권한도 없잖아요. 예. 이게 정권을 준다고 말은 하지만 과거의 경험, 과거의 혁신위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예. 근데 한 번도 이게 정권을 주고 그대로 실행된 게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외부 인사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를 못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이게 외부 인사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인적 자원이 많이 고갈돼서 또 많지도 않다 이런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김용태 의원에게 정권을 주는 조건으로 김용태 의원이 수용을 했다 하는데 이 정권을 준다는 의미는 어떤 혁신안에 대해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추진을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일단 그런 의미로 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네. 정권을 드리고 어떤 안도 받아들이겠다, 예.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혁신안이 마련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있고 또 비대위원장이 있고 향후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뽑힌다면 예. 사실은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예. 현재 새누리당의 참패 원인 그리고 향후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있고 반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현재 새누리당의 총선 후의 대처가 굉장히 안이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네. 비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구하는데도 실패를 현재 한 거고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내 소통 구조를 만들고 혁신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향후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의 3선이 김용태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고요. 오늘 또 비대위 이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위원장이 겸직을 하고 비대위 위원을 몇 면을 보면은 전부 10명인데 8명이 비박이에요.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진 정책위원장이 이제 범친박으로 네, 그 분류가 돼서 비대위원들 얼굴이 예, 나가고 있죠. 비박이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진석 호 침몰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을 끌어올리고 뭐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현 시점에서 좀 전망을 좀 간단히 끝으로 해주시죠. 네, 일단은 투 트랙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단은 사실상 친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비대위원들은 비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 다시 말해서 비박과 친박의 균형을 통해서 예. 당의 현재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하겠다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구상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야당에게 참패를 사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비춰서는 조금 더 안이한 상황이 아닌가. 이미 총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인과 반성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이 급급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새누리당 내부에서 혁신의 목소리, 과거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단체로 어떤 목소리도 내고 예. 혁신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내부에 주체적인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예.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예. 또 합리적인 그런 방향을 이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좀 강도 높은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문을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예. 예, 그 뭐 비대위하고 혁신이하고 투 트랙이다 보니까 예. 비대위는 이게 그 약간 전당대회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성은 좀 약해졌다 보고요. 3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예, 3개월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예. 중요성이 없고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혁신의 과제가 저는 이게 꼭 고칠 게 두 가지라 보는데요. 첫째는 이게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인데 이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원인이 공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공천 시스템을 확실하게 좀 정립하는 이게 그 혁신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오늘 청와대 참모진 교체 그리고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